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2018년 12월 10일 오후입니다. 17시네요. 딱 정각 17시네요. 네. 요즘 한참 조금 뜸하다가 제가 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올리고, 오늘 또 이렇게 다른 부분이 또 있어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내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큰 차 위주로 뭐 중형 뭐 트럭 아니면 대형 트럭 위주로 사기를 치는 지입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녹화를 하고 해서 올렸는데, 오늘은 그 1톤 작은 차량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고, 요즘 그게 많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또 1톤 차 사기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톤 차 중에서도 다른 1톤 차들 뭐 다른 일반 물류 쪽의 어떤 지입 사기들은 큰 차들하고 비슷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요. 오늘은 택배 1톤 택배 차량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1톤 차 뭐 택배 지입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올린 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번 만들게 됐고, 1톤 그 택배 지입을 해보고자 배송 업무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정보도 제공하고 조심하시라고,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1톤 지입 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1급짜리 구하기가 힘들죠. 억대 큰 차, 좋은 뭐 이렇게 큰 차,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큰 차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투자를 좀 적게 해서 수익이 좋고 안정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면, 요즘 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잡코리아 같은 온라인 업체들하고 벼룩시장 같은 그 신문지상, 신문지면 이런 걸 이용해서 요즘 참 광고가 많이 나와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택배 업계에서 일할 수 있다, 대기업 택배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라고 수많은 광고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저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높은 급여, 뭐 일을 하는 만큼 가져갈 수는 있는 거지만 대부분 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급여 수준이 된다고 하고, 우리가 듣기에도 택배 배송 이렇게 해서 개수만 어느 정도 나와준다 그러면 조금은 힘들더라도 돈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택배 대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환경, 사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환경일까요? 하지만 그렇게 선전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복리후생제도 뭐 이렇게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것까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혹할 만한 광고글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허위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영업소에서, 택배 영업소에서 지입 기사를 모집하는 광고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과장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하고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는 데니까 사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들이 허위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를 어떤 식으로 치냐면 이렇게 친다고요. 광고를 보고 연락된 곳은 택배 영업소가 아니고 어떤 뭐 XX 물류회사, 대리점이나 뭐 무슨 알선,
예, 주선, 뭐 무슨 물류회사라고 그런데요, 대부분 다. 예, 뭐 하다못해 CJ 대한통운이나 뭐 로젠 택배, 아니면 한진 택배, 아니면 뭐 다른데 뭐 기업체,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이 돼 있다고 한답니다. 택배 회사와 계약이 돼 있고, 그 물류회사라는 곳에 그 전화를 하고 하면, 와서 면접을 봐라, 자리도 있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와서 면접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면 그 면접보다 차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1톤 차가 이런 게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맞는 1톤 차가 이렇게 나와 있고, 1톤 차 이거를 구매를 하면 바로 이 자리에 투입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뭐 차 파는 건지, 차 구매 상담을 하러 간 건지, 아니면 뭐 면접, 실제로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간 건지, 예,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실제로 가서 딱 내가 이렇게 맞닥뜨리면 그 사람들 말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고단수라고 해요. 일반 지입사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 입으로, 아까 제가 다른 그 방송에서도, 그 녹화한 거에서도 그 지입사기꾼들이 막 되게 홀린다고 그러잖아요. 말 원변이 너무 좋아서 다 속아나고 나가면 됩니다. 현장에서 앉아 있으면. 그것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와서 옆에서 부추기면서, 또 거기다 바람잡이도 있대요. 다른 면접자. 예. 실제로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 뭐 직원이었던, 예, 직원이라는 사람이고,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또 이렇게 배송하면 한 건당 얼마를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지파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집배송 관련해 갖고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간대요. 믿음도 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계약을 한답니다. 계약을 하고, 그러면 계약하는 동시에 어떤 거냐면 차량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입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택배 지입 계약은 택배 회사하고 그 택배 그 영업소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영업소가 있는데, 그 영업소하고 집배송 그 위스탁 계약을 해요. 위스탁 계약을 하는데, 그 집배송 위스탁 계약이 된 영업소가, 그 실제로 정상적인 거는 그 지입기사들하고 따로 또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번지를 나누든, 아니면 아파트라면 아파트, 이렇게 해서 다 세세한 것까지 기재를 해서 그 위스탁 계약을 다시 또 해요. 그러니까 택배회사와 택배 영업소 간의 어떤 위스탁 계약을 하고, 다시 그 영업소는 다시 그 택배 지입 들어간 택배 기사하고 그 위스탁 계약을 다시 맺는 거죠. 예, 또.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위스탁 계약 없이 그 일에 투입이 되고 한다고 차량 구매 계약을 하고 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시라도 빨리 일하고 싶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 마음을 이용하는 거겠죠. 차량 계약하고, 예, 그런 계약하면서 며칠 날 몇 월 며칠까지 차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연락을 주겠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차가 나오고, 예, 그때 맞춰서 모 센터로 모 택배회사 모 센터로 출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거기를 가면 처음에 왔던 저기가, 그 사람은 없고, 계약 이제 자신하고 그 상담했던 사람은 없고, 모 택배 영업소에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는 통상적인 업무상의 어떤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일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한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기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고, 뭐 물건 분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때 뭐 얘기도 하게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새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차 이렇게 갖고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 차는 얼마에 샀냐, 뭐 중고차를 구입했으면, 새 차를 구입했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해서 얼마 주고 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중고차를 각종 세금 다 포함해서 1600을 정도를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을 캐피탈을 통해서 2100에서 2400만원 정도, 사기당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대요. 2400 정도를 주고 눈 가리고 코백하는 거죠. 순식간에 한 500만원 정도를 강탈당한 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를 한 2040만원이면 새 차를 살 수가 있는데, 1톤차 그것도 아니고 중고차를 1600이면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를 2100에서 2400 정도 줬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빨리 가서 이거 줘버리고 새로 차를 사서 들어오든지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다른 기사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래도 지금 당장에 어떻게 뭐 내가 계약서를 내 손으로 작성해서 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일을 한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무실에서 상담했을 때, 면접 봤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이 뭐 어떤 식의 어떤 저기는 금액은 맞는데 그 개수에 도저히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배송 개수라든지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배송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배송 개수가 아예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택배 지입자리가 좋은 곳은 돈이 말하자면 돈이 되는 자리죠. 예. 배송이 한꺼번에 막 몰찜이라고 그래요. 몰찜. 예. 몰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업체나 뭐 이런 대리점들이 많이 있어서 한 집에 막 한 20개 30개 배송이 되고, 아니면은 구역이 조금 일하기가 편하면서 수익이 되는 그런 좋은 자리, 그런 좋은 자리들은 대부분 다 영업소에서, 만약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기사가 내가 이 자리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들어가요. 들어가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은 밖으로 나올 새가 없어요. 영업소 내에서 다 해결이 되지.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자리가 어떤 거냐면, 진짜 힘든 자리. 말하자면 내가 막 한 150m, 200m는 기본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배송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뛰어다니면서 배송하고, 아니면 구역이 넓어서 차로 뭐 한 개 배송하려고 뭐 진짜 시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데 외지인데 같은 경우에 차를 끌고 한 막 10km씩 가서 한 4, 5km라도 가서 한 개 배송하고 오고, 뭐 이런 자리들 있죠. 그런 자리들을 말하자면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자리들이. 같은 구 안에 있으면서도, 아니면 같은 동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안 좋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보면 뭐 빌라가 많아서 막 빌라 막 4층까지 맨날 4,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그거는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다 해요. 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짜로 물건 자체가 안 나와서, 배송할 물건 자체가 안 나와서 돈이 안 되는 그런 구역이라는 얘기죠. 처리가 그렇게 해서 외부로 흘러나온 자리, 그런 자리에다가 그 영업소에서는 말하자면 물류회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 우리가 차 사람 메꿔 주겠소, 이렇게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해갖고 해요. 그러면 좋다. 영업소에서는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위스타 계약 자체를 그 기사하고 한 달이나 한 3달 정도 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수습기간을 두고 3개월 뒤에 위스타 계약을 그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답니다. 그러면 위스타 계약을 3개월 뒤에 짐 싣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짐 실어주시는 분이 따뜻한 배지밀 먹으라고 가져오셨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일자리를 계약을 3개월 뒤에 하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영업소에서 얘기한대요. 그러면 한 달이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된대요.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그 물류회사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차 물려주고 나 이거 안 할래,
저기 차를 어떻게 너희들이 파는 거니까 저기 해라. 그러면 아니 차량 계약을 네 손으로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잘못이냐, 법대로 해봐라라는 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또 한쪽으로는 달개는 거죠. 물류회사에서 그 담당자들이 달갠데요. 뭐라고 달래냐면, 그러면 3개월 정도만 참아봐라. 3개월 뒤에 네가 그 위스타 계약하고 수습 기간이 떨어지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 네가 그 차량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 저기 승계를 알아볼 수가 있다. 지금 네가 그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계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승계를 나중에 할 수가 있으니까 해봐라. 그리고 네가 당장에 그 할부금, 너 이거 우리가 저기 어떻게든 처리 안 해주면 할부금도 못 갚지 않냐. 또 나가서는 네가 우리가 차는 그냥은 못 안아준다. 승계를 딴 사람한테 시켜주면 시켜줬지 이거 우리가 떠안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라. 그러면서 일을 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일을 하면 3개월 지나서는 1년 조금 이제 3개월 돼서 계약했으니까 지금부터 팔 수 있다. 1년만 눈 딱 감고 일을 한번 해봐라 라는 식이랍니다. 참 사기꾼들이 참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대가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대가리 그 드릴로 빵꾸 해놓고 현미경 집어넣어갖고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대가리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 한번 짜보고 싶어요, 진짜. 1년 뒤에 승계된다. 1년 안에 승계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피해자를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저기 팔아주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그 택배회사에 와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안 좋은 자리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저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다른 더 좋은 택배 자리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고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자리를 뭐 만들어주고 한다는 거 사실 너무 믿지 마시고요. 택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 광고 지면이나 이런데 전화를 저기 할 때 무슨 물류회사가 아니라 무슨 택배 어디 영업소다, 어디 영업소로 와봐라 하는 데를 가보세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가 무슨 물류회사더라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 두말도 하지 말고 나오세요. 위스타 계약은 절대로 어떤 물류회사하고 하지 않습니다. 택배 저기 배송하는 ES라고 그러죠. 그 집 계약은 물류회사를 통해서 하지를 않아요. 절대로. 영업소를 통해서만 하지. 그러니까 택배회사에서 위탁받은 영업소가, 계약돼 있는 영업소가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이 택배회사하고 계약돼 있어.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위스타 계약서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슨 어디 영업소면 어디 무슨 영업소 돼 있고, 계약자가 그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물류회사라고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뭐 XX 물류, 세무 물류,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택배회사에서 그 위촉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소라는 거를 계약을 하면 그 담당 구역하고 해서 다 정해져서 그 개당 얼마 해갖고 뭐 저기 뭐 얼마에서 얼마 뭐 이런 게 다 해서 나와 있어요. 그 계약서상에. 근데 그걸 다 보여달라고를 안 하고 그냥 위스타 계약서를 보여주십시오 하면 돼요. 위스타 계약서 앞에만 보고 싶다. 계약자, 정확한 계약자, 니들인지 아닌지 확인만 할 수 있게. 그것만 확인하더라도 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참 쉽죠? 아무튼 더 이상의 어떤 사기를 당하는 그런 분이 없어질 때까지 로드러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녹화해서 방송 올려드렸는데요. 다시는 어떤 사기꾼들이 발들여놓지 못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로드러너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예, 마무리 졌다가 다시 녹화하게 됐네요. 네, 그 1톤 택배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1톤 택배를 하시는 어떤 제도 영업소에서 영업소 소장님한테 제가 택배를 이렇게 많이 실어나르다 보니까 영업소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택배 기사를 구할 때 광고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광고를 보고 찾아가시게 되면 처음에 차가 없더라도 1톤 차가 없더라도 대부분의 그 택배 사무실에 그 1톤 차들이 한 여유로 한 사무실 소유로 되어 있는 게 한 두세 대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뭐 없는 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오시는 분이 차량을 구입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하기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시고 그 택배 소장님들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그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차가 있으니까 우리 차로 그 한 달에, 그러니까 네가 말하자면 지입료 형식의 다음 안내까지 약 10km 직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약 10km 직진입니다. 다음 안내까지 약 10km 직진입니다. 차종에 따라 차가 뭐 연식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기 해서 네가 기름값 내고 네가 차를 타라. 타고 한 달에 뭐 얼마씩만 다오.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를 한대요. 조율을 해서 이 구역은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금액이 얼마 정도 한 달에 네가 이렇게만 하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기사들이 계속 해오고 그거를 저기 했던 자리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그 전에 있던 지입기사한테 지급 내역이 있어요. 주의하세요. 급여 지급 내역. 그걸 한번 보자 그래요. 그러면 1년 거면 1년 거, 뭐 6개월이면 6개월 거 싹 볼 수가 있어요. 1년 거 보여달라 그러면 1년에 그 사람이 배송했던 거 몇 개를 하고 얼마를 가져가고 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집 배송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보여준답니다. 보여주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준대요. 그렇게 해서 그 차량도 그렇게 해서 저기 사무실 거를 빌려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꼭 어디 내가 차를 사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셔서 일단 일을 해보시고 그 차를 가지고 하다가 내가 이 차도 내 손에 맞고 저기 하면 인수도 할 수 있답니다. 뭐 인수도 뭐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사한테 어느 정도는 맞춰줘서 인수 계약서나 뭐 이런 거보다도 사실 계약서나 뭐 이런 건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까나가겠다 하는 식이에요. 전체 금액 얼마. 그러면 이자 별도로 캐피탈 이자도 안 들어가고 차량 뭐 인도금도 필요가 없고 우선은 회사 어떤 소유의 어떤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뭐 이렇게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전을 굳이 안 하더라도 이전 처리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저기 하면 배짜 남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차량 구입을 해서 그 신생 남바를 갖고 저기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배짜 남바 취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득이 안 되는 경우 이제 회사마다 그 노란색 남바, 화물 남바를, 영업용 남바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저기 임시로 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해서 차량에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그 택배회사하고의 어떤 그런 계약 관계에 있어서 하면서 그 영업소에다 얘기만 하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기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영업소 소장님하고 잘 상담을 해보면 많은 길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류회사라고 된데 이상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찾아보셔갖고 실제로 어디 영업소다 그래갖고 실제로 택배 사무실을 가세요. 택배 사무실을 가세요. 집 인근에 택배 사무실이 있으면 어디든지 택배 기사 구하는데 대부분 다 세고 셌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있는 택배 사무실을 가보세요. 그래서 혹시 택배 기사 안 구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광고 보는 것보다 아마 더 빠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차량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그런 거 있어요. 그 차량을 구입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다가 결국에는 배차 남바라도 달아야 되는데
그 남과 다를 때까지 그 3개월간 그 저희가 주어지고, 그래서 아마 그 물류회사들이 속일 때 그냥 하얀 남바 가지고 일해도 됩니다. 일해도 돼요. 예, 안 걸리면 되니까 일해도 되긴 돼요. 예,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물류회사를 가지 마시고 물류회사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물류라고는 돼 있어요. 택배 그 계약돼 있는,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스타 계약이 돼 있는 데들도 무슨 물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업소를 갖고 있어요. 뭐 한진이면 한진, CJ면 CJ, 그 사무실 앞에 가면 거기 대문짝만하게 써갖고 붙여져 있어요. 무슨 영업소 해갖고. 예. 한진 택배면 한진 택배, 뭐 대전, 뭐 중구 영업소면 중구 영업소, 서구 영업소면 서구 영업소, 아니면 제천 영업소면 제천 영업소. 이게 써 있어요. 2.3km 직진입니다. 써 있으니까, 간판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세요. 무슨 물류, 사무실 거창하게 막 물류 단지 있는데 막 이상한 조그만한 사무실 갔는데 뭐 무슨 물류랑 붙어 있고, 예? 자기네 사무실 안에 무슨 택배 뭐 포스터 붙어 있고, 아니 그런 데는 필요 없어요. 실제로 간판에 제대로 딱 무슨 택배 해갖고 거기 영업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다시 물러가겠습니다. 로드러너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